그냥 유형별 풀이를 들어가도 되는데 아무래도 여기는 좀 거부 반응이 많은 단원이에요. 아주 많아. 그러니까 지금 과목의 단원 구성 자체가 지수로그 함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삼각함수를 들어서게 되면 앞하고 연결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계산에 따른 뭐 지수나 로그가 살짝 나올 수 있기는 해. 근데 거의 연관성이 없어요, 앞단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건 완벽하게 다 새로운 내용이야 또. 근데 여기는 외워야 될 게 진짜 너무 많아. 하나하나 다. 그러다 보니 그거를 먼저 좀 이렇게 학습을 하고 공부를 하고 외우고서 시작하지 않으면, 왜 단원마다 좀 특성이 있잖아요. 어떤 단원은 솔직히 막말로 공식을 죽어라 외우지 않아도 내가 이렇게 풀다가 뭐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내 몸에 배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외우지 않는다고 해도 막 이제 풀다가 좀 정리가 되는 듯한 그런 단원이 있는 반면에, 어떤 단원은 시작할 때 꽝 하고서 뭐 말하자면 귀납적이다, 연역적이다 뭐 이런 느낌인 거야. 좀 정리를 제대로 해놓고 나서 진행을 해야 좀 편하게 가는 단원이 있는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 근데 여기가 좀 그게 좀 심해요. 알아야 돼 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어 단어를 많이 모르면 뭔가 독해가 좀 안 되는 듯한 뭐 그런 느낌이야. 여기가 좀 앞쪽에서 정리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비단 뭐 이게 처음인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지만 이게 잘 까먹어져요. 여기가 또 특히나 다른 단원에 비해서. 그래서 아예 지금 오늘 수업은 문제풀이가 없고 그냥 내용 정리를 삼각함수 그래프 전까지 중학교 내용서부터 차근차근 아예 기초부터 다져가지고 쭉 밀고 나가서 지금 결국 내가 해야 되는 게 뭐야 뭐 이런 거를 좀 정리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필기 양이 좀 많을 거야. 그 대신에 빨리빨리 쓰고만 넘어가진 않을 거고 하나하나 뭐 설명하고 쓰고 익히고 정리하고 이렇게 차근차근 넘어가려고. 오늘 시간이 아주 많아. 수학2 오늘 안 할 거야. 수학 5만 할 거야. 수학2는 지금 시간이 흘러 넘쳐. 막 남아. 하고 나서 쌤이 대충 계산해 봤는데, 근데 수학 1은 시간이 좀 부족해.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진도를 빨리 나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니야. 여기 단원이 또. 그러면 다 무너져. 나는 물론 빨리 할 수 있죠. 그렇게 하면 여기는 효과가 안 나. 그래서 좀 쌤이 만약에 이거는 외워야 됩니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외워야 돼요. 그래야 그걸 좀 따라올 수가 있어요. 아주 기초부터 할 거야. 지루해도 좀 참아야 돼. 아주 기초부터. 먼저 중학교 거로 갈 거야. 다 보면서 쓰세요. 책 저기 넘겨보면 삼각함수 뒤쪽에 있을 거야. 쭉 뒤로 가요. 아주 뒤로. 여기에 중간중간에 뭐 빈 부분이 많으니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뭐 이런 데다가 이제 필기를 하시면 돼. 자, 삼각비의 시작부터 할게. 제일 처음부터 아예. 공기가 좀 탁하지? 살짝 열었다가 다시 닫고. 나랑 같이 써야 돼. 안 그러면 나중에 한 방에 이걸 쓰려면 쌤이 막 훅 지우고 넘어갈 수 있으니까 천천히 할 테니까 동시에 멀티를 좀 해줘. 쓰면서 들으면서 이해하면서. 자, 보통 그 이제 도형을 그리게 되면
꼭지점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표현하게끔 돼 있어요, 대부분이. 그래서 얘를 이렇게 직각삼각형 ABC로 잡은 거야. 여기서. 그러면 삼각형에 6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삼각형을 구성하고 있는 5개의 뭐 구성 성분 이렇게 보시면 돼. 각 3개, 변 3개야. 그래서 삼각형의 6요소 이렇게 불러. 그러니까 얘네들이 모여서 이제 삼각형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보통 각 A에 대해서 마주보고 있는 얘를 이제 대변이라고 부르는데, 변 BC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근데 얘를 보통 이렇게 알파벳을 맞추죠. 그럼 얘 표현이 이렇게 돼. 얘 각 A에 대한 대변 하면 스몰 a 이렇게 부르고, 스몰 a에 대한 대각 하게 되면 각 A 이렇게 불러. 각 A라 부르기도 하고 BAC라 부르기도 하고. 뭐 CAB라고 불렀다고 해서 틀린 말은 아니야 또. 그렇다고. 자, 각 B에 대해서 마주보고 있는 대변 스몰 b라고 쓰고, 또 각 C에 대해서 마주보고 있는 변 스몰 c라고 쓸게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긴 변은 이미 결정돼 있죠. 가장 긴 변. 빗변이죠, 빗변. 그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쌤이 이제 각을 하나 지정을 했어요, 가령. 요 각을 내가 지정을 할게. 요 각. 그럼 여기서 sin b를 써볼까요? sin b. 그럼 원래 얘가 뭐냐? 빗변과 주어져 있는 각에 대한 이 대변에 대한 길이의 비율값을 사인이라고 불러. 사인. 자, 코사인 b를 써보면 코사인 b. 자, 얘는 빗변을 분모로 잡고 대변이 아닌 얘네들의 비율을 이제 코사인이라고 불러. 그리고 탄젠트라고 하면 코사인 b분의 사인 b 이렇게 쓰게 돼 있어요. 결국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 각은 이제 매번 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상황적으로. 그러면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탄젠트는 결국에는 지금 여기 중학교 때 배웠던 삼각비에 따르면 길이의 비율이에요. 길이의 비율. 자, 그러면 여기서 빗변을 C라고 썼죠. 그러면 각 B에 대한 대변은 스몰 b가 되겠지. 자, 얘는 대변이 아닌 놈이니까 얘가 되겠죠. 자, 그리고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이것분의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코사인분의 사인을 해보게 되면 길이 b가 이것분의 얘가 돼요. 그럼 얘하고 그 번분수 계산에 의해서 이제 나누기 처리를 하게 되면 이것분의 얘가 돼서 얘는 a분의 b다. 이렇게 쓰게 돼 있어. 자, 이게 기본적으로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에 해당되는 얘기였어. 자, 여기까지 쭉 쓰세요 일단. 자, 근데 이제 표현이
표현이 조금 이제 기호를 바꿔볼게요. 여기 빗변 길이를 만약에 이렇게 뭐 L이라고 불렀다고 치고 L. 자, 여기를 이렇게 X라고 불렀다고 치고 자, 여기를 Y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칠게요. 자, 여기 각을 빗변하고 X변 얘가 이루고 있는 요 사이각을 만약에 이렇게 세타라고 썼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방금 전에 했던 사인을 써볼게. 사인 세타는 자, 빗변과 이 각에 대한 대변의 길이 비율이니까 L분의 Y라고 써줘요. 맞죠? 자, 그러면 코사인은 빗변과 이 각의 대변이 아닌 길이 비율, 대변이 아닌 놈, 대변은 Y였으니까 얘가 아닌 거는 이제 X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이렇게 받아들여. 얘를 먼저 써볼까? 각이 주어져 있고 빗변의 길이를 알 때 만약에 얘 삼각형에서 밑에 깔려 있는 길이를 쓰려면 얘는 빗변 곱하기 코사인으로 받아들여야지. 지금부터 바로 이제 매번 이걸 썼다가 이걸 쓰는 거는 이제 좀 귀찮은 짓이야. 그냥 보자마자 각을 알고 빗변을 알면 직각삼각형에서 그 각에 대해서 대변이 아닌 놈의 길이를 내가 알고 싶으면 빗변 곱하기 코사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반면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대변의 길이는 어떻게 구해? 빗변에다가 사인을 갖다 곱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됐죠? 근데 중학교 때 삼각비를 공부하면서 또 어떤 그림이 있었냐면 이런 그림이 있었어. 자, 이렇게 4분면을 하나 줘요. 4분면을. 그리고 얘 여기 직각이야. 이제 여기쯤에다가 점을 하나 줬어. 가령 그래 놓고 이 이제 원의 중심이겠죠. 얘에서부터 얘를 지나서 쭉 이렇게 연장선을 그어요. 이렇게 연장선을 그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렇게 직각으로 쫙 올려섰어. 그럼 여기 이제 삼각형이 하나 또 생긴 거야. 여기를 이렇게 직각으로 잡게 돼 있죠. 자, 만약에 여기를 O라고 불렀어. 여기를 A라고 부르고 여기를 B라고 불렀다고 쳐요. 그냥 점. 자, 그리고 얘를 P라고 불렀다고 칠게. P에서부터 OA까지 살짝 수선의 발을 내려봐.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어. 강제로 여기를 이렇게 반지름을 1로 주어져 있는 4분면이다라고 보자. 그러면 O부터 P까지가 이렇게 길이 1로 잡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를 H라고 부를게. H. 여기 뭐 딱히 제목은 필요 없어요. 내용들에 그냥 중학교 때 했던 삼각비에서 벌어지는 것들을 살짝 지금 복습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럼 여기에서 볼까? 만약에 OP와 OA가 이루고 있는 각 요만큼을 만약에 이렇게 세타라고 줬다고 쳐. 그러면
삼각형 POH에서 볼까? POH 삼각형 POH. 자, 여기에서 보면 사인 세타를 써볼게요. 사인 세타 어떻게 돼? 이것 분의 PH 이렇게 되죠. 됐어요? 이렇게. 근데 지금 왜 얘가 의미가 있냐면 만약에 여기 점을 자 이렇게 Q라고 잡았다 쳐. 만약에 그러면 QOA에서 만약에 사인 값을 쓰게 되면 그냥 B편이 OQ가 될 거고 마주보고 있는 편은 QA가 되는데 이게 어차피 분수값 여기서 배웠던 거 그대로 나온다고. 그럼 얘가 왜 유의미하냐면 뭔가의 변의 길이를 삼각비로 표현한 거야. 분모가 없어지는 구조. 로 표현했다는 뜻이야. 자, 그러면 코사인도 그렇지. 코사인. 그러면 이것 분의 OH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렇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탄젠트를 볼까? 탄젠트? 탄젠트는 아까 여기서 어떻게 구했니? 이거.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해 두면 좋아. 탄젠트는 이 직각 방향으로 이 비율이야. 이렇게 돼 있는 비율이 탄젠트야. 그러면 여기 O에서 시작해서 삼각형 POH가 됐건 QOA가 됐건 이것분의 이거를 해서 뭔가의 변의 길이를 내가 삼각비로 표현하고 싶은 건데 POH에서는 의미가 없지. 어차피 또 이렇게 분수값 나오니까. 그러면 자, 삼각형 QOA에서 봐야 되겠죠. 탄젠트 세타를 쓰게 되면 1분의 QA를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래서 변의 길이를 지금 이 여기 그림에서 4분원하고 4분원 위에 있는 어떤 점하고 OP를 연결해서 연장선 그은 후에 Q에서부터 A까지 이렇게 수선해발을 내린 이 그림 내에서 지금 PH, OH, QA 이런 거를 우리가 어떤 삼각비의 표현 얘네를 이렇게 하나로 나타낼 수 있다. 이게 이제 유의미하다고 생각하면 돼. 자, 다음. 근데 기본적으로 중학교 때 했던 게 이제 특수각을 많이 다뤘었어요. 특수각이 뭐냐면, 자, 이건 제목을 달아볼까? 자, 특수한 예각의 삼각비라고 제목을 붙여볼게. 특수각이 뭐 이런 거예요. 우리가 늘상 배워왔던 도형들 내에 존재하는 각. 정삼각형 생각해봐. 한 내각이 몇 60도. 이런 게 특수각이에요. 그 다음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있어. 만약에. 그럼 하나는 직각이니까 나머지 두 변의 길이 같으면 밑각이 같아야 될 거니까 몇 도겠어? 45도. 그러니까 이런 각들이 특수각이야. 우리가 늘상 지금까지 배워왔던 흔히 알고 있는 도형들 내부에서 생겨나는 각. 그래서 이제 자주 접하다 보니까 특수하다. 이게 특수각 이렇게 부른다. 그러면 자, 표를 좀 그릴 거야. 표. 사인이 있고 코사인이 있고 탄젠트가 있는데 0도 자 여기다 추가할게요. 15도는 안 했어. 그때
45도도 안 했었어요. 그리고 90도. 자, 이 정도에 대한 거를 좀 살펴보자. 이게 잘 외워지기 위한 형태로 쭉 써볼게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 이런 거죠. 제곱근표라고 있지. 예를 들어 루트 2가 얼마야? 그러면 1.414 땡땡땡 뒤로 쭉 나간단 말이야. 그럼 그런 식으로 누군가가 다 만들어 놓은 표에 나와 있는 값들이야. 결국 얘네들은. 그러니까 자주 쓰다 보니까 이건 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근데 그래도 조금 빨리 외우려면 자, 얘를 이렇게 외우자고. 2분의 루트 0. 0인 거지. 0. 그 다음 얘 30도는 2분의 루트의 1. 2분의 1인 거지. 45도는 2분의 루트의 2. 60도는 2분의 루트의 3. 90도는 2분의 루트의 4. 루트 4가 2니까 2분의 2라서 1인 거야. 이러면 좀 외우기가 편해. 이렇게 0부터 0, 1, 2, 3, 4 이렇게 증가한다고 생각하면 좀 빨리 외울 수 있단 말이야. 자, 이제 코사인 값을 써보면 얘 45도를 기준으로 얘를 가운데로 이렇게 센터로 잡았을 때 이쪽하고 이쪽을 획가닥 뒤집어서 이제 대칭시키시면 돼. 그럼 얘가 이쪽이 올 거고 얘가 저쪽 끝으로 갈 거란 말이야. 얘가 2분의 루트 4에서부터 숫자가 하나씩 작아지시면 되겠지. 그래서 얘는 2분의 루트 3, 얘는 2분의 루트의 2, 얘는 2분의 루트의 1, 그 다음 2분의 루트의 0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탄젠트는 아까 뭐였죠? 항상 그래. 각이 뭐가 주어지든지 간에 코사인 분의 사인이 탄젠트야.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값들 가지고 만들어서 쓰시면 돼요. 자, 이것분의 이거야. 이거는 1이지. 이건 0이지. 그러니까 1분의 0이니까 이건 그냥 0이라고 쓰시면 되지. 분자가 0이니까. 자, 그 다음 이것분의 이거죠. 지금 굳이 유리화할 필요가 없어. 그냥 루트 3분의 1로 쓴다. 유리화 안 하시고 쓰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때가 많아. 자, 이것분의 이거니까 똑같죠. 여기 그냥 1로 갖다 쓰시면 되지. 약분될 거니까. 자, 그 다음 이것분의 이건데 얘는 루트 3이 되시겠죠. 자, 그리고 0분의 1인데 이런 숫자는 세상에 없어. 탄젠트 90도는 답이 없는 거야.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 15도하고 75도 이런 거예요. 여기 지워도 되죠? 이쪽까지. 지금 여기에서는 안 배우는데 이제 선택 과목을 공부를 더 하게 되면 이런 게 있어. 이건 안 써도 돼. 그냥 예시를 보여주는 거니까. 가령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자, 이런 뭐 덧셈 정리라는 게 따로 있어요. 삼각함수에. 그럼 얘는 이제 공식이 어떻게 되느냐? 뭐 누군가가 증명해가지고 다 만들어낸 거란 말이야. 이걸 쓰게 되면 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 더하기 코사인 알파 곱하기 사인 베타로 해가지고 이걸 계산하면 답이 나와요. 그럼 여기다가 30도하고 45도를 집어넣으면 75도가 나오는 거야. 그럼 여기다가 30도, 45도, 30도, 45도 집어넣어서 연락 계산하면 답이 나와. 뭐 105도, 45도하고 60도 가지고 하면 돼. 15도, 45도에서 30도 빼면 돼. 뺄 셈도 있어요. 여기가 빼기가 되면 여기가 빼기가 되거든. 근데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값을 다 찾을 수가 있어. 근데 그렇게까지는 필요가 없고 지금 공부가. 근데 솔직히 이거를 외우게 시키는 사람도 많지 않아. 근데 풀다 보면 이걸 만약에 내가 간단하게 외우고 있으면 아주 유용할 때가 많아. 문제를 많이 풀어보니 그냥 이 정도까지는 해두는 게 낫지 않겠니?
그래서 그냥 추천이에요. 추천. 나중에 문제에서 만나게 되면 그냥 반갑게 받아들이고 그냥 휙 써버리면 돼요. 잘 안 외워지는데 딱 하나만 외우면 돼. 딱 하나. 자, 15도가 15도 또는 75도 둘 중에 하나만 외우면 돼요. 4분의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야. 그럼 사인 값은 이게 커지죠. 각이 0도에서 90도로 갈 때 값이 커지잖아. 그지? 그래서 얘를 플러스로 바꿨으면 75도 답이야. 4분의 루트 6 플러스 루트 2. 그러니까 얘나 둘 중에 하나만 기억하면 돼, 머릿속에. 그러면 코사인은 어떻게 돼요? 얘가 여기 오겠지. 대칭 구조니까. 그래서 얘가 4분의 루트 6 플러스 루트 2가 되고, 반대로 얘는 이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4분의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 자, 그러면 탄젠트 값은 이것분의 이거죠. 그럼 4 약분될 거고, 루트 6 플러스 루트 2분의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겠지? 유리화를 해서 정리하면 여기가 2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오고, 여기는 2 플러스 루트 3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이 표를 다 쓰고 났더니 여기에서 한 가지 눈에 확 들어오는 뭔가가 있어. 그 두 가지를 저기다가 한 세 가지 정도를 저기다 정리할게. 이 표를 다 쓰고 났더니 얘는 각이 이렇게 변하면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이런 규칙들이 보이기 시작했어. 자, 그래서 여기 표에서 읽혀진 몇 가지들을 여기다가 써볼게요. 자, 봐. 15도, 75도는 조금 좀 그러니까 나머지 각들 가지고 놀아볼게. 자, 사인 30도가 답이 2분의 1이야, 그지? 얘랑 똑같은 걸 찾아봤어. 그랬더니 코사인에서 누구야? 얘야, 60도야. 그죠? 그러면 이렇게 표현해볼게. 만약에 사인 네모가 있어. 그냥 문자 쓰는 것보다 이게 눈에 더 쉽게 들어오고 기억에 남을 것 같아서 조금 유치하게 네모, 세모 이렇게 쓸게. 뭐 t, 뭐 90-t 이렇게 써도 되는데 잘 안 외워져 머릿속에. 자, 사인 네모가 있어. 그러면 코사인 세모가 있다고 쳐. 네모와 세모의 관계를 생각해봐. 방금 전에 쌤이 여기서 떠들었지. 어떤 관계겠니? 자, 다시 사인 30도가 2분의 1이야. 근데 얘랑 똑같은 놈을 찾아봤더니 코사인 60도야. 그럼 30도하고 60도의 관계를 묻고 있는 거란 말이야, 결국에. 이렇게 생각하면 돼. 둘이 더해서 90도가 만들어지면 되는 거야. 지금부터. 이렇게 기억하라고. 막 문자로 외우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성질을 기억해야지. 자,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네. 예를 들어볼게. 예에 대해서. 예를 들어볼게. 그러면 사인 89도가 있으면 얘는 코사인 1도로 바꿔 쓸 수가 있는 거야. 지금부터 내 마음대로 필요에 따라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더해서 90도를 만드는 거야. 했지? 더해서 90도. 얘를 그렇게 기억해. 자, 그 다음 번호를 살짝 다는 게 낫겠다. 한 세 가지 있으니까. 자, 두 번째. 자, 또 표를 보세요. 탄젠트 60도가 얼마야? 루트 3이죠. 탄젠트 30도는 얼마니? 이놈의 역수야. 맞지? 그러면 자, 탄젠트 네모하고 탄젠트 세모하고 곱했는데 답이 1이 나왔어. 숫자가 만약에 3이 있다. 3분의 1이 있어. 3과 3분의 1의 관계는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역수관계라고 불러. 왜? 둘이 곱해서 1이 나왔기 때문에 역수라고 부른단 말이야. 맞죠? 그럼 앞으로 수학에서 곱해서 1 나오는 건 다 역수인 거야. 그러니까 얘하고 역수관계인 거야. 근데 이때 관계가 뭐야? 둘이 각이 더해서
90도다. 더해서 90도. 자, 그러면 이렇게 쓸 수도 있네. 자, 탄젠트 네모는 탄젠트 세모분의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죠. 뭐 얘랑 얘랑 같은 표현이야. 자, 예를 들어볼까? 저기 표현 읽힌 거 가지고 합시다. 탄젠트 30도가 얼마였어? 루트 3분의 1이었지. 그래서 얘가 탄젠트 60도분의 1이다. 자,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이걸 볼까? 이제 30도 이 라인을 보자. 사인 30도가 얘죠? 2분의 1. 그 다음 코사인 30도가 얘죠? 2분의 루트 3. 자, 이거를 제곱을 했어. 4분의 1이야. 이거를 제곱했어. 4분의 3이야. 그러면 더하면 1이야. 자, 이것도 마찬가지. 제곱하면 4분의 2, 제곱하면 4분의 2, 더하면 1이야. 그러니까 결국 각이 같으면 제곱에서 더함보다 1이다. 이걸 기억해야 돼. 자, 3번을 쌤이 이쪽으로 끌고 올라올게. 위쪽으로. 그냥 이 밑에다 좀 쓰시면 돼. 나는 좀 더 써야 될 게 있어서. 자, 3번이야. 세 번째. 그러면 각에 대한 표현을 여기다 그냥 쌤이 세타로 쓸게요. 아,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자, 이거 이제 약속이야. 그냥 말 안 하고 넘어가도 되는데 그냥 사족으로 얘기하는 거야. 이제 사인 세타를 이렇게 두 번 곱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이 중간에다가 이렇게 쓰는 것도 얘랑 얘랑 같은 표현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 얘랑 얘랑 같은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사인 1도가 있는데 사인 1도. 자, 이거를 제곱해봐. 그러면 되게 애매해져. 표현 자체가. 그죠? 괄호를 반드시 이렇게 써줄 수밖에 없어. 그래야지 납득이가. 그런데 이걸 매번 이렇게 괄호 쓰기가 열나 짜증나는 거지. 이제 귀찮은 거야. 가급적이면 덜 쓰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다가 상첨자 갖다 쓰게 되면 이거 똑같은 거 두 번 곱했다라고 받아들이자는 약속이야. 결국에. 자, 그러면 사인 세타를 제곱하고 코사인 세타를 제곱해서 더하면 1이야. 각이 같다는 뜻인 거야. 결국에 지금. 각이 같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식의 조작질을 할 거야. 이거 엄청나게 많이 쓰여. 예. 엄청나게 많이 쓰여. 지금 여기 1번 쓴 거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거 이따가 아니야. 다음 시간에 이제 문제 풀다가 나와. 바로 성질이. 얘도 별게 아닌 것 같지? 그냥 바로 이제 문제 나와. 그러니까 쌤이 기억하자는 대로 기억을 해줘야 돼. 이걸 문자로 외우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응? 자, 얘가 있어. 여기다 식 조작을 할 거야 지금부터. 자, 먼저 양변을 코사인 제곱으로 나눌 거야. 이 식의 양변을. 그럼 얘를 코사인 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이 나오고 여기는 나눴으니까 1이 되고 여기는 코사인 제곱으로 나눠서 이렇게 쓸 거야. 그지? 그런데 아까 봤다시피 탄젠트가 뭐였어요? 코사인분의 사인이었죠. 그럼 이걸 바깥에서 제곱을 이렇게 빼내게 되면 알맹이가 탄젠트로 바뀐단 말이야. 그죠? 따라서 뭐라고 쓸 수 있어? 아, 탄젠트 제곱 플러스 1은 뭔 거야? 얘가 코사인 제곱분의 1이다. 그 교육과정이 바뀌기 이전에 얘를 뭐라 불렀냐면 또 역수를 다른 용어로 불렀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공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역수관계는 이제 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풀다가 이건 그냥 사족이야. 얘를 이렇게 써요. 만약에 문제집을 뭘 풀다가 얘가 나오면 풀지 마. 형이나 누나가 준 책이야. 교육과정이 지나간 거니까 이거는 우리 지금 공부의 대상이 아니에요. 안 해도 된다고. 여기까지는 나와. 요건 자주 나와.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사인 제곱으로 양변을 나눴어. 만약에. 그럼 여기는 1이죠. 자, 여기를 사인 제곱으로 나눴어. 그러면 사인 제곱분의 코사인 제곱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자, 얘는 이거에 거꾸로 뒤집어 놓은 역수죠. 따라서 1 플러스, 그러니까 물론 이제 탄젠트 역수도 이제 따로 부르는 용어가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 공부의 대상이 아니에요. 역수 처리하시면 돼. 자, 이렇게 나와요. 자, 이것도 뭐 굳이 쓰자면 뭐 코시컨트라고 이렇게 부르는 용어가 있었는데 이것도 지금 공부의 대상이 아니에요. 자, 현재까지 정리한 얘는 중요한 것만 얘기할게. 자, 이 식은 정말 이제 문제 풀다가 엄청나게 자주 등장해요. 빈번하게. 근데 상대적으로 지금 얘의 양변을 코사인 제곱으로 나눠서 얻어진 식이 있고 사인 제곱으로 나눠서 얻어진 식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상대적으로 얘가 압도적으로 많이 쓰여. 만약에 10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얘가 9번 정도 나오고 얘가 1번 정도 나와. 솔직히 얘는 외울 것까지는 필요가 없어. 근데 얘는 엄청나게 자주 나온다. 그리고 이제 어감상, 이건 그냥 어감상 탄젠트를 먼저 부르는 것보다 1을 먼저 부르는 게 빨리 외워져. 하다 보니. 그래서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은 코사인 제곱분의 1. 뭐 이렇게. 그냥 어감상 그래. 어감상 참고하시고 1부터 먼저 부르는 게 머릿속에 좀 빨리 들어온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됐나? 그럼 지금까지 했던 거 살짝 요약해볼게. 다시 머릿속에 축적해봐. 중학교 때 했던 삼각비에서 출발했어요. 직각삼각형 하나 그렸어.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에서 발생하는 두 개의 변의 길이의 비율을 사인, 코사인, 탄젠트로 표현했지. 그죠? 그리고 각각의 변을 사인이나 코사인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표현들. 그죠? 그리고 사분면에서 벌어지는 변의 표현. 그지? 그러고 나서 특수각에 해당되는 삼각비 표 하나 그려봤어. 결국에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은 그냥 다 머릿속에 외워야 돼.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서 발생한 규칙들을 한 3가지 정도 써봤고 이거를 지금 익힌 거야. 알겠죠? 자, 여기까지를 그냥 중학교 때 했던 삼각비 복습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잠깐 끊었다가 고등학교 삼각함수 거기로 넘어갈게요. 잠깐 끊을게요. 자, 그럼 이제 삼각함수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론들을 좀 정리해 볼게요. 근데 막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제일 처음에 만약에 수학에서 뭔가 단원을 딱 공부하게 되면 이걸 왜 배울까?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니? 이거의 원리가 뭘까? 왜 해야 될까? 그러니까 주 목적이 뭘까? 그거를 잠깐 좀 언급을 하고 나서 뒤에 내용을 좀 나갈게. 그냥 이거 딱 시작하면 대부분 책의 패턴이 이래요. 자, 이게 시초선이야. 이게 동경이야. 여기 사이에서 각이 발생해. 이 각을 어떻게 부를 거야. 이 각이 어디에 존재할 수 있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지금 계속 해나갈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거 왜 배우냐야. 왜? 근본적인 이유가.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그림. 그리고 나서 표현법 하나 익히고 나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처음부터 쭉 이렇게 정리를 해나갈게. 자, 평면이 하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가로축을 x축, 세로축을 y축 이렇게 부르죠. 얘네들이 만난 지점 원점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점이 하나 있다 가정을 해볼게. 가령 여기 점. 자, 여기쯤에 점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리고 이 점의 좌표도요. 그냥 쌤이 대충 찍을게요. 만약에 얘가 2,3이라고 가정을 할게. 그러면 이제 앞으로 2,3이라고 부르지 않고 내가 얘를 아까 이야기했던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탄젠트의 표현으로 얘네를 이름을 다시 부를 수가 있는 거야. 삼각함수를 배우게 되면 그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고 지금부터. P에서부터 얘 원점까지 이렇게 선을 연결해. 이렇게. 그래놓고 O부터 P까지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려. 여기다가. 중심은 물론 0,0을 기준으로 할 거야. 그 원을 그리게 되면 얘가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런 원이 그려진 거야. 자, 이 P라는 점에서 이렇게 X축에다가 수선의 발을 딱 내렸어. 그리고 여기에서 생겨난 이 각을 만약에 세타라고 부른 거야. 그러면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2예요. 맞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3인 거야. 왜? 2,3이니까 얘 x좌표가 2고 얘 y좌표가 3일 거니까. 맞지? 그러면 5부터 p까지가 결국 빗변 길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면 제곱에서 더하면 4 더하기 9니까 루트 13 나오는 거 알겠어요? 그러니까 5부터 p까지가 길이가 이렇게 루트 13이 나온다. 이렇게. 자, 그러면 봐봐. 얘 삼각형을 잠깐 이쪽으로 띄워올게 이제. 얘를 잠깐 띄워올게. 이제 이렇게 된 거야. 여기를 루트 13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여기를 2라고 쓸 수 있고요. 여기를 이렇게 3이라고 쓸 수 있죠. 맞죠? 그러면 여기서 사인 세타를 써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루트 13분의 3이라고 써지겠죠. 코사인 세타를 쓰게 되면 루트 13분의 2라고 쓸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이게 P점의 X좌표였고 이게 P점의 Y좌표였지. 아니? 그러니 2라는 놈은 아까 우리 이거 표현했었다. 방금 전 필기 내용에서 했었어. 루트 13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고 3이라는 놈은 루트 13 곱하기 사인 세타로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만약에 2,3은 루트 13 코사인 콤마 루트 13 사인 세타라고 이렇게 점의 좌표를 내가 새롭게 쓸 수 있는 거야. 지금부터. 그럼 얘를 만약에 일반화 시켰어. 이거는 그냥 쌤이 하나 얘를 잡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일반화 시켰어. 자, 이거 이론을 우리 이렇게 부를게. 원 위에 점 표현법이라고 할게. 엄청나게 중요하다. 원 위에 있는 뭔가의 점을 내가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거야. 그러면 근본적인 목적은 이거예요. 평면에 있는 모든 점을 내가 다 앞으로 이따위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어떤 점이 됐든지 간에. 필요에 따라서. 왜? 걔들이 원하니까. 필요에 따라서. 자, 원을 하나 그릴게 일단. 반지름을 R이라 할게요. R. 반지름을. 자, 이 원 위에 점이 하나 있는데 얘를 P점이라고 하고 X좌표, Y좌표는 내가 몰라. 이렇게. 만약에.
x좌표, y좌표를 몰라. P라는 점에서 원점까지 이렇게 선 연결하고요. P라는 점에서 X축까지 이렇게 수선의 발 내리고요. 그 다음 X축과 OP가 이루는 각을 만약에 이렇게 세타라고 잡았어요. 그러니 반지름 R이 여기에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지. 그럼 이 삼각형 내에서 지금 방금 전에 썼던 사인, 코사인 표현을 쓸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맞죠? 자, 그러면 X좌표를 먼저 써볼까? X좌표? X좌표는 지금 여기지, 여기. 각에 대한 대변이 아닌 놈. 맞죠? Y좌표가 여기죠. 그러면 따라서 X는 R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어. 맞지? Y는 R 곱하기 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어. 맞죠? 되셨어? 근데 아까 우리 그런 거 배우지 않았니? 사인과 코사인은 제곱에서 더하면 1이다. 그거 배우지 않았어? 맞지?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x, y가 이 원 위에 있는 점이니까 여기에 나타난 얘를 원을 식을 쓰게 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맞죠? 그럼 x자리에다가 이거 여기다가 집어넣었다. y자리에다가 이거 집어넣었다. 그럼 여기는 이거 제곱이니까 r제곱 곱하기 코사인 제곱 되는 거고, 여기는 이거 제곱했으니까 r제곱 곱하기 사인 제곱 되는 거잖아. 아니 이렇게 r제곱 곱하기 코사인 제곱 더하기 r제곱 곱하기 사인 제곱은 r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얘네 둘을 여기다가 대입했다라면? 근데 r제곱 있으니까 다 날려버리게 되면 우리 아까 했던 거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건 무조건 맞는 성질이라며. 각이 같으면 제곱을 더하면 항상 1이다라고 했잖아요. 이거 맞는 얘기인 거 아니야 결국. 그러니 이제 앞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점은 내가 원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원 위의 점으로 표현이 가능하며, 원 위에 있는 점은 전부 다 뭐라 쓸 수 있는 거야? 이제 삼각함수 표현을 쓸 수 있다. x좌표는 반지름 곱하기 코사인, y좌표는 반지름 곱하기 사인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어요? 이 표현법을 꼭 익혀두셔야 된다. 이 표현법.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삼각함수를 배우는 건데, 그게 일반화되면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 평면 위에 있는 점을 원 위의 점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원 위에 있는 점을 우리가 삼각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 자, 다시 앞에 처음으로 돌아갈게.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이런 순서대로 내용을 정리하는데 그 순서에 맞춰서 한번 쌤이 이제 해볼게요. 이제 또 자, 결국엔 이제 각이에요. 각. 삼각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그럼 각이에요. 각도. 각. 근데 일단 각이 어떻게 생겨나는지에 대한 용어부터 먼저 살펴보자고. 자, 이렇게 생긴 반직선이 있어요. 자, 얘를 우리가 시초선이라고 부르는데, 시초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또 반직선이 있어. 그럼 여기에서 시초선과 이 반직선 사이에서 이런 각이 생겼어요. 그죠? 각. 그럼 이때 이 각을 만들어낸 이 반직선을 우리는 동경 이렇게 부를 거야. 용어니까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 시초선과 동경 사이에서 이제 각이 얻어진 거예요. 됐죠? 근데 예를 들어서 요런 동경을 하나 표현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x, y 좌표 평면 위야. 근데 측정을 해보니까 여기가 대략 한 30도 정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여기에서부터 각을 측정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각을 측정하게 돼 있어요. 보통
시작하는 시초선에서부터 출발해서 각을 측정할 때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 시계 반대 방향 이렇게 각을 측정하는 게 지금 플러스 각이에요. 그럼 반대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측정을 하게 되면 각이 마이너스로 측정이 되게 돼 있어. 이건 약속이야. 약속. 자, 그런데 여기가 대략 요 벌어져 있는 각이 30도라고 쳐봐. 그러면 다 좋다 이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시작을 여기서부터 해서 얘가 요만큼 가가지고 딱 섰는지 아니면 얘가 이만큼 돌고 나서 여기에 와서 이렇게 멈춘 건지 뭐 그런 거에 대한 것까지는 아직 확인이 안 돼. 두 바퀴 돌고 나서 이게 멈췄을 수도 있는 거야. 아직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걸 이제 일반각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이제 뭐 요거 하고 나서 요 뒤에 내용 계속 뒤따라 나올 거예요. 자, 일단 각이 생기는 과정이야. 각. 시초선과 동경이 있고 요 사이에서 발생한 각을 우리가 그냥 각이라고 부르는데 얘 각은 어떻게 측정한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플러스 각이고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측정하게 되면 마이너스 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근데 이제 이런 각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표현 방식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건 이거야. 아까 이쪽에다가도 이제 특수한 예각의 삼각비를 썼지만 30도, 60도 이런 각에 좀 익숙해져 있단 말이야. 그 표현 방식이 각에 대한 표현 방식이 60분법을 우리가 많이 썼단 말이야. 근데 지금부터 60분법하고 호도법을 좀 맞다리 갔다리 좀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먼저 호도법이 뭐냐? 호도법이 뭐냐? 자, 이거를 좀 용어를 좀 봅시다. 용어. 가령 자, 요렇게 생긴 자, 이걸 반원이라고 할게요, 쌤이. 반원이 있어요, 반원. 지금 반지름 길이를 이렇게 R로 잡을 거예요. 자, 여기를 점 A라고 할게. 점 A에서부터 이 반원의 호를 따라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할 거예요. 요만큼 갔어요. 여기 가서 딱 멈췄어요. 그러면 얘하고 얘를 A'이라고 할게. A'하고 얘 원의 중심 5하고 연결하면 이렇게 생긴 동경이 발생했어. 각이 생겼죠. 그러면 이때 A에서부터 출발해서 A'까지 지금 여기서부터 요만큼 이제 곡선을 따라서 진행하는 건데 이 길이가 R만큼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여기서는 직선거리인데 여기서 이제 곡선거리로 바뀐 거야. 이때 딱 A'이라는 점에 멈췄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여기서 각을 이렇게 측정했어요. 자, 얘를 우리가 1라디안 이렇게 불러. 1라디안. 자, 그럼 만약에 얘가 조금 더 갔어요. 자, 여기쯤 가서 또 멈췄어. 얘가 A2'이야. 그럼 마찬가지 A'에서 A2'까지 여기도 이만큼 곡선으로 R만큼 진행했다고 쳐요. 그럼 또 여기서부터 이렇게 연결을 해. 그러면 각을 자, 이렇게 측정했어. 그럼 얘가 2라디안인 거야. 더 갔어요. 여기쯤 가서 멈췄어. 얘가 A 자 3'이야. 연결을 이렇게 했어. 그럼 만약에 또 각을 측정해서 이렇게 리딩하면 아 얘가 3라디안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파이를 무리수인데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무리수인데 이걸 이제 근사값으로 해서 3.14라고 표현을 했었죠. 자, 이게 어차피 이제 실수잖아, 실수. 그죠? 그럼 3라디안만큼 가고 나서도 남았지. 그러면 결국에 이 곡선 길이를 따라서 이 반원을 다 채우게 되면 3.14 정도 된다. 뭐 이런 뜻인 거야, 결국에. 자, 1라디안이라는 게 1라디안
뭐 영어로 쓰면 1 라디안 이렇게 쓰기도 하고 줄여서 RAD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아니면 얘를 1 포도 이렇게 쓰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1만 갖다 써도 이제 앞으로 삼각함수 단원에서는 1 호도, 1 라디안 이거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대략 느낌이 어느 정도 되냐면 얘는 60분법으로 따지게 되면 57도 정도 돼요. 대략 60도가 조금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감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각에 대한 표현을 60분법보다는 이제 호도법을 이용해서 많이 나타낼 건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 파이가 있으면 파이는 앞으로 180도로 받아들이죠. 파이를 80도. 자, 그러면 이제 뭐 특수한 각이 보통 등장하겠죠? 자, 90도가 됐어요. 90도. 이걸 2로 나누시면 돼. 그래서 2분의 파이라고 나오면 이걸 90도로 받아들이시면 되고 자, 이번엔 이걸 3으로 나눴다 쳐봐요. 만약에 3분의 파이 이것도 60도라고 보시면 되겠지. 자, 이번에는 4로 나눴네. 45도라고 보시면 돼. 자, 6으로 나눴어요. 30도라고 보시면 되겠다. 맞죠?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단순하게 각을 빨리 받아들이려면 그냥 여기에다 그냥 180 집어넣으세요. 180도. 그럼 조금 쉬워요. 받아들이기. 그러니까 굳이 이제 책들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가령 자, 예를 들어서 자, 3분의 파이가 있거든. 얘는 지금 호도법의 표현인데 60분법 표현으로 쓰게 되면 어떻게 써야 돼? 그럼 여기다가 자, 파이분의 180도를 곱하세요. 그럼 파이 약분되고 3으로 약분해서 얘를 60도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게 호도법을 60분법으로 표현하는 방식인 거잖아. 그럼 또 마찬가지. 자, 60도가 있었어요. 자, 여기에다가 180분의 파이. 자, 얘를 곱하세요. 그럼 이거 약분돼요. 그러면 결국에 뭐가 된다? 얘가 3분의 파이가 된다. 그렇게 되겠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굳이 이거 뭐 안 외워도 상관은 없어. 그냥 단순하게 파이에다가 180 집어넣었다 생각하시면 표현법만 받아들이시면 돼. 표현법만. 자, 근데 이제 우리가 각에 대한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아까 이야기하던 걸 마무리 지을게요. 일반각이 뭐냐 이거지. 일반각이 뭐냐. 자, 아까 썼던 그림 표현을 다시 써볼게. 자, 이렇게 x축이 있고 자, 이렇게 y축이 있어요. 자, 여기다 그냥 임의로 하나의 동경을 갖다 그릴게. 자, 이런 동경이 있어요. 각이 발생했어요 지금. 그죠? 그럼 x축의 양의 방향으로부터 각을 측정해서 요만큼 재가지고 멈춰야 될지 아니면 얘가 이만큼 재고 나서 멈춰야 될지 아니면 얘가 이만큼 두 바퀴 돌고 나서 여기 와서 이렇게 멈춰야 될지 이거에 대한 거는 지금 판단할 수가 없어. 이거에 대한 걸 판단할 수가 없어. 자, 그래서 단순하게 예각에 해당되는 표현으로 x축과 이 동경이 이루고 있는 각 요만큼에 해당되는 부분을 우리가 세타라고 부르기로 일단 약속을 해. 근데 지금 만약에 얘가 별이야. 별 동경이 있어요. 별 동경을 나타내고 있는 각을 써봐라고 하면 세타라고 써도 되지. 그러나 한 바퀴 돌았어요 라고 해서 360도 더하기 세타라고 써도 되지. 두 바퀴 돌면 720도 더하기 세타라고 써도 돼. 근데 현재 입장에서는 몇 바퀴 돌고 나서 썼는지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납득할 수 있게 그 상황을 문제 푸는 사람이 지정할 수 있게
일반각에 해당되는 표현을 써라 라고 하게 되면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에타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죠. 여기에 들어가는 n은 정수예요. 만약에 여기 0이 들어갔어. 그럼 그냥 한 바퀴도 안 돌고 그냥 여기서 딱 멈춘 거예요. 근데 n에다가 1을 넣었어. 그러면 한 바퀴 돌고 나서 지금 이 자리, 이 별자리에 멈춘 거고, 여기 2 들어가면 두 바퀴 돌고 나서 멈춘 거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표현상 우리 60분법보다는 이제 호도법으로 자꾸 표현을 옮겨갈 거란 말이에요. 이 단원의 특성상. 그래서 얘 360도로 뭐로 바꿔? 180이 두 개 있는 거죠. 얘를 2파이라고 붙일 수 있지. 근데 이제 어감상 2파이 n보다는 어감상 보통은 2n파이라고 많이 써. 어감상 2파이n도 뭐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이렇게 좀 많이 쓰는 편이고, 그래서 플러스 에타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얘가 일반각의 표현이다. 어떤 동경이 주어져 있을 때 그냥 이렇게 임의를 지정해서 문제를 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일반각이 지금 이 그림에 따르면 1사분면에서 딱 멈췄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동경이 여기에서 이렇게 가 있을 수도 있는 거지.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몇 사분면에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동경을 하나 그려봤더니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얘가 지금 현재 문제에서 나타내고 있는 각이야. 결국에 2사분면에 존재해야 돼. 그럼 2사분면 내에 얘가 해당되는 각이 들어가 있으려면 어떻게 표현해야 되니?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각각의 1사분면에서의 각 표현이 있고 2사분면에서의 각 표현이 있고 3사분면에서의 각 표현이 있고 4사분면에서의 각 표현이 있어요. 자, 1사분면에서는 일단 0보다는 커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얘를 그냥 세타라고 지정했다고 칠게요. 세타 90도가 넘으면 안 돼. 일단 0도에서 90도 사이야. 자, 단순하게 봐. 0도 60분법으로 표현할게요. 받아들이기 편하게. 자, 0도보다는 큰데 얘가 90도보다는 작아. 근데 얘가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일반각 표현에 해당되는 얘를 갖다 붙여야 된다는 거죠. 모르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360도 곱하기 n, 여기도 360도 곱하기 n이 이렇게 추가가 돼야 되겠다는 뜻인 거죠. 자, 그러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다 공이 이렇게 360도 곱하기 n, 360도 곱하기 n, 360도 곱하기 n, 얘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90도씩 옆으로 밀고 나가면 되지 않겠어요? 여기가 0에서부터 90도까지였으니까 얘를 몇 도에서 몇 도까지겠어? 90에서 180까지겠죠? 2사분면이니까 여기는 이렇게 90도, 여기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도 이렇게 쓰시면 되겠지? 맞아요? 여기는 몇 도? 여기는 180도, 여기 몇 도? 270도 이렇게 되시면 되겠죠. 뭐 이 표현은 책에 다 있어요. 근데 이제 표현상 이걸 이제 360도 곱하기 n이라고 쓰지 않고 2n파이라고 쓰는 책들이 보통 많아요. 이제 보기 편하게 바로,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제 호도법보다는 이제 60분법을 조금 익숙하다 보니 그냥 이렇게 쓴 건데, 이거를 2n파이로 바꿨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여기 몇 도? 270도, 여기 몇 도? 360도라고 이렇게 갖다 쓰시면 이제
4분면에 있는 각을 표현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저 각을 나타내는 동경이 이제 두 개 이상 있었을 때를 볼게요. 두 개. 뭐 세 개까지는 잘 다루지 않고, 자, 두 개가 등장했다고 합시다. 자, 두 동경의 위치 관계 제목을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목을 이렇게 두 동경의 위치 관계. 자, 이렇게 불러볼게요. 두 동경의 위치 관계. 자, 첫 번째. 일치한다. 두 동경이 일치한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자, 머릿속으로 상상해봐요. 30도가 있어. 30도. 내 각이 x축의 양의 방향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진행해가지고 30도가 된 거예요. 근데 한 바퀴를 더 돌고 나서 이렇게 와서 30도에 딱 멈출 수 있는 거 아니야? 한 바퀴 더 돌고 나서, 그죠?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게 두 동경이 일치한다요. 자, 그림으로 보면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어떤 두 개의 동경이 이렇게 겹친 거예요. 그러면 파란색 각이 이만큼밖에 안 된다 치고 노란색에 해당되는 얘가 이만큼 돌고 나서 이렇게 와서 멈췄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규칙을 찾아야 돼. 규칙. 뭐 하나를 알파라고 부르고 또 다른 놈을 베타라고 불렀다고 쳐요. 그럼 얘네들의 규칙을 찾아야 돼요. 규칙. 둘 간의 규칙.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는 30도고 하나는 390도야. 그러면 보통 더할래, 뺄래, 곱할래, 나눌래 이런 거예요. 빼야 되겠죠. 왜요 그러면? 아니 그래야 이제 몇 바퀴 차이. 보통 여기서 우리가 삼각함수에서 다뤄지는 규칙들이 보통 90도, 180도, 270도, 360도 이런 기준으로 문제를 따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알파라는 동경에서 베타라는 동경을 빼게 되면 몇 바퀴라고 이렇게 규칙상을 찾을 수 있는 거죠. 뭐 2n 파이 보통 이렇게 많이 써요. 뺍니다. 일치하면. 자, 근데 두 번째 일직선 상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쌤, 일치하는 것도 일직선상인데요. 맞아요. 대신에 방향이 반대라고 가정할게요. 방향이 반대야. 여긴 지금 반직선이 같은 방향을 보고 있잖아요. 얘는 방향이 반대라고 가정을 해볼까?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뭐 이건 싹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제 각을 예를 들어 볼게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 각이 이렇게 있는데요. 얘를 30도라고 잡아볼게. 가령 그럼 일직선인 거야. 이만큼 진행해서 얘가 이렇게 각이 측정이 됐어. 210도인 거야. 얘가. 더 할래? 뺄래? 빼면 180도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뺄 거야. 그러면 빼면, 자 물론 몇 바퀴 차이 나는지까지는 몰라 현재. 그래서 빼면 2n 파이 플러스 파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죠. 180도만큼 더 차이가 나고 있으니까. 맞아요. 자, 그다음 이번에는요 x축에 대해서 대칭이 되고 있다라고 해볼까? 가령 x축에 대해서 대칭. 자, 이것도 그림으로 설정하시면 돼.
이건 뭐 그림이 그닥 중요한 건 아니니까 조그맣게 그릴게요. 상황이 만약에 잘 파악이 안 되면 본인이 그림을 하나 설정해 보시는 게 더 눈에 확 보일 수 있으니까. 자, 가령 이렇게 돼 있는 각이 여기가 30도라고 쳐요. 그러면 x축 대칭이라는 얘기는 얘가 포개어지는 동경이 이쪽 4, 4분면 쪽에 있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결국 요만큼이 겹치는 각이니까 얘가 얼마? 30도란 말이에요. 이게 겹치니까. 근데 우리가 아까 했다시피 각 측정할 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죠. 이만큼의 각이 노란색 동경에 의해서 측정된 각이신 거지. 그럼 한 바퀴 도는 거에서 뭐만큼 모자라? 30도만큼 모자라. 그래서 얘는 지금 330도라고 쓸 수가 있어. 자, 두 개의 각을 더할래 뺄래? 더하는 게 낫겠지 얘는. 그죠? 그래서 더하는 거야. 아무런 이유 없어. 규칙성을 찾기 위해서. 그럼 더하게 되면 몇 바퀴라고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네 번째. 이번에는 Y축 대칭이 있어요. Y축 대칭. 자, 이것도 그냥 그림 하나 그려볼까? 자, 만약에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가 45도로가 해볼게. 자, 얘가요 이렇게 측정된 각이 얘가 있어. 그럼 이 45도가 45도가 이쪽에 채워지면 얘가 180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건 이제 135도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래서 얘네 둘이 더하게 되면 몇 바퀴 차이에다가 180도만큼 차이가 더 납니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이런 것들 말고요. 뭐 y는 x 대칭 어떻게 구해? 뭐 이런 것도 있고 형태가 다른 형태로 주어질 수가 있을 텐데 이거를 매번 다 문자로 머릿속에 기억해서 자, 일치는 빼는 거야. 일직선상은 그냥 빼는 거야. 뭐 x축 대칭이나 y축 대칭은 더하는 거야. 이걸 외우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이 상황을 머릿속에 연출하시면 돼요. 아니면 하나 그리던가. 알겠죠? 자, 여기가 됐어요. 자, 그러면 잠시 이제 삼각함수의 부호를 좀 따져볼게요. 삼각함수의 부호. 자, 간다. 쌤이 얘를 하나 딱 들은 다음에 그래서 이건 이거야 라고 여기다 결론을 내릴게요. 이렇게 x축이 있고 이렇게 y축이 있는데 아까 이 삼각함수 필기를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삼각비 말고 삼각함수 필기를 처음 시작할 때 뭐라 했냐면 자,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점을 우리의 삼각함수 표현으로 쓸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그죠? 라고. 그러면 아까 1사분면을 해봤으니까 2사분면에 있는 뭔가를 내가 하나 써볼게. 여기다가 2사분면에 여기쯤에 점이 하나 있다고 가정할게. 이 점의 좌표를 그냥 임의로 아까랑 비스무리하게 잡을게요. x좌표를 -2로 잡고 y좌표를 3으로 잡아볼게. 그러면 얘를 지나가는 원을 하나 그려볼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원을 그릴 수가 있겠죠. 맞죠? 그러면 중심에서부터 얘까지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아까처럼 똑같이 반지름 루트 13 잡히는 거 알겠어요? 되셨어? 그러면 여기에서 생겨난 요만큼의 각을 만약에 이렇게 세타라고 잡았다고 쳐. 이 동경에 의해서 생겨난 각인 거야. 맞지? 자, 그러면 x좌표는 아까 어떻게 했었지? 반지름 곱하기 뭐였어? 코사인이었던 거 기억나? 그죠?
다음 y 좌표는 반지름 곱하기 사인이었던 거 기억나요? 그럼 얘네들 표현에 의해서 자, 따라서 사인을 먼저 쓸까요? 사인 값을 써보게 되면 지금 주어져 있는 얘 동경에 의해서 생겨난 이 각에 대한 사인 값은 어떻게 써져? 이것분의 이거죠. 루트 13분의 3인 거지. 그 다음 코사인 값을 써보게 되면 어떻게 써져? 루트 13분의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아니? 그러면 부호를 따져볼게. 얘 플러스죠. 얘는 마이너스지. 그러면 지금 여기에 없는 탄젠트 값은 어떻게 돼? 이것분의 이거죠.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이것도 마이너스지. 뭐 이런 걸 다 따져본 거야 결국에. 4분면에 있는 각각에 대해서 이 상황을 다 따져본 거야. 따져봤더니 하나의 결론이 나오는데 그걸 좀 외워두자 이 얘기죠. 자, 여기는 1사분면은 다 플러스고 여기는 사인만 플러스고 여기는 탄젠트만 플러스고 여기는 코사인만 플러스예요. 해보면 부호가 이런 식의 부호가 1사분면은 싹 다 플러스 2사분면은 사인에서만 플러스 3사분면은 탄젠트만 플러스 4사분면은 코사인만 플러스. 그래서 얼싸탄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든 외운다고. 뭐 이런 것도 있어. 얼 산타크로스, 얼 스타크래프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 간에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돼요. 결론은 외워야 해. 결론은 그게 중요한 거야. 자, 이거 지웁니다. 위치가.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어갈 때 조금 자주 등장하는 공식 아닌 공식 같은 게 있어요. 뭐 이런 거죠.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더했는데 이걸 제곱을 하래. 결과를 먼저 알고 나서 시작하게 되면 조금 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걸 풀었어요. 그러면 완전 제곱식이니까 사인 제곱 더하기 2배의 사인 코사인 곱한 거에다가 사인 제곱 이렇게 되죠. 근데 각이 같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각이 같으므로 자, 얘하고 이렇게 둘이 더하면 답이 얼마인 거야? 1인 거죠.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하여 얘는 1 플러스 2배의 사인 곱하기 코사인으로 이렇게 쓸 수 있다. 자, 그런데 부호가 만약에 완전 제곱식 얘 부호가 얘가 이렇게 마이너스가 달리면 여기에 마이너스가 달릴 것이며 여기에 마이너스가 달리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쓰다 보니까 자주 나와서 그냥 알아두자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 탄젠트하고 탄젠트의 역수를 더했어요. 탄젠트와 탄젠트의 역수. 자, 탄젠트가 뭐였더래요? 코사인 분의 사인이었어요. 탄젠트 분의 1은 이거의 역수이다 보니 얘를 사인 분의 코사인으로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럼 얘를 대각선 단수로 통분하면 곱하면 분모 곱해서 올라갈 수 있겠지? 분모를 먼저 써보게 되면 자, 분모는 코사인 곱하기 사인이니까 사인 곱하기 코사인으로 쓸게요. 자, 이거 곱해 올라가면 여기 사인 제곱 나오시고 여기 곱해 올라가면 코사인 제곱 나오시죠. 그래서 결론은 뭐다? 탄젠트와 탄젠트의 역수를 더하면 사인 코사인 곱한 거의 역수다. 이렇게 기억해두면 조금 빨리 갈 수 있다. 그러니까 풀다 보면 자주 나오는 것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반각을 변형하는 공식이 있는데 일반각을 변형하는 공식. 자, 여기다가 쌤이 뭔가 하나 써볼게요. 이건 필기하지 마시고 이건 정리 따로 할 거니까 쓰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이제 뒤에 가서 그 삼각함수 그래프하고 조금 연관성이 되는 부분이라서 이걸 다 모든 걸 얘기할 수는 없지만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사인 120도가 얼마야? 라고 하면 우리는 아까 그 표에 의해서 예각에 해당되는 값만 다 외워놨단 말이에요. 머릿속에. 그러니까 90도로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값을 지금 몰라. 그런데 삼각함수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사인은 이렇게 되더라고. 사인은. 그래서 120도에 해당되는 건 내가 외우지 않았으므로 이걸 각을 다 예각 쪽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럼 사인 60도 아까 외웠단 말이야. 2분의 루트 3.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야. 응? 자, 근데 또 이런 게 있죠. 아까 우리 원 위에다가 점을 하나 딱 이렇게 표현해 봤잖아요. 한 바퀴 돌 때마다 답은 똑같지 않겠어요? 결국에? 한 바퀴 돌 때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사인 만약에 390도를 물어봤어. 각이 너무 큰 거야. 근데 여기에서 360도씩은 내가 계속 버려도 되죠. 답이 똑같을 거니까. 그럼 여기서 360도를 버렸어. 그러면 사인 30도. 사인 30도 아까 외웠단 말이야. 2분의 1로. 그럼 이제 답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각이 아주 크던가 아주 작았을 때 이거를 다 예각 쪽으로 몰고 가는 공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에 간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어차피 이제 뭐 유형별 문제 풀어가면서 그때 다시 소소하게 설명을 할 거니까 일단 공식만 쾅 하고 정리해 놓고 나서 이제 다음에 문제 풀면서 정리할게요. 그냥 일단 써놓으세요. 사인이 있고 코사인이 있고 탄젠트가 있는데 이 옆에 이제 각의 표현이 이런 게 붙어요. 2분의 n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얘가 이렇게 붙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거예요. 볼까? 만약에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자, 만약에 이런 게 있다고 쳐요. 자, 그럼 얘를 이제 변형을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 들어가는 n 값 얘를 먼저 기준으로 자, n이 짝수일 때와 n 값이 홀수일 때로 먼저 케이스를 나누시고 n 값이 짝수이면 변형 없이 그대로 사용하고 n이 홀수이면 사인은 코사인으로 코사인은 사인으로 탄젠트는 탄젠트분의 1로 바꾼다. 대신에 마지막에 부호를 결정해 줘야 된다. 뭐 이렇게 딱 쓰고 났더니 이게 뭔 말인가 이래요. 자, 그러면 일단 간단한 예를 하나 보여줄게. 자, 간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는 큰 의미를 두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세타는 그냥 잠정적으로 예각일 거다라고 추정을 하고 나서 문제 풀이한다. 자, 봐봐. 일단 요거 하나만 해보고 그냥 이건 나중에 문제 풀면서 다시 할 거예요, 쌤이. 봐봐. 요런 각이 나왔어. 만약에 문제에서 사인 옆에 요런 각이 나왔어. 얘는 내가 몰라. 그냥 예각이라고 치부해. 현재 예각이라고 치부해. 자, 그럼 간다. 여기에 지금 n에 요 모양이 됐다는 얘기는 1을 대입한 거야. 맞지? 1. 2분의 n 파이에서 요 n에다가 1을 대입해야 2분의 파이가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뭐 대입한 거야? 홀수 대입한 거야. 됐어? 홀수. 자, 그러면 사인을 뭐로 바꿔? 기계적으로 코사인으로 바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코사인으로 바꿔서 썼어. 이렇게 코사인으로 바꿔서 썼어. 자, 그 다음 그
부호를 결정해 주라고 했단 말이야. 지금 부호. 그죠? 여기 앞에 부호를 내가 결정해 줄 거야. 근데 여기 있는 각을 여기다 갖다 옮겨 써야 되는데 각을 지금 얘는 n이 짝수냐 홀수냐 그거 사용하고 얘는 그냥 사라졌어 이제. 의미가 없어. 자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의미 두지 말라고 했죠. 그냥 얘를 갖다 베껴 세타를 이렇게. 왜? 어차피 나중에 각에 대한 부호는 다 결정해 줄 거기 때문에 이건 의미가 없단 말이야. 자 그럼 지금 현재 90도만큼 갔다가 예각만큼 뺐겠다. 현재 이 각은 1사분면에 위치하지. 1사분면에서 사인의 부호가 아까 뭐였어? 플러스지. 그래서 여기에다가 기호를 이렇게 플러스로 갖다 쓰면 이 복잡한 형태의 각을 내가 아주 심플하게 고쳤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근데 아까 우리 이런 거 하지 않았어요? 사인 89도를 코사인 1도로 써라. 이런 거 하지 않았니? 더해서 90도. 그럼 그것도 어느 정도 맞는 거지. 얘하고 얘하고 더하면 뭔데? 2분의 파이 나죠. 90도 나오잖아. 얘랑 얘랑 더하면 얘가 이거 없애버릴 거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셔도 돼. 자 일단 이 변형 공식에 해당되는 건 문제를 풀어가면서 다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까지. 또 끊어.